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중입니다. 자, 오늘 SKI 테크놀로지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최근까지 SKI 테크놀로지가 뭐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거나 뭐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를 잘 지켜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제가 SKI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좀 해드릴 말은 더 높이 뛰기 위한 발판을 현재 마련을 하고 있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주가 상승은 11월이 되지 않을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뉴스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R&D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이 SKI 테크놀로지가. 원래 SKI 테크놀로지가 이제 SK 이노베이션 쪽에 이제 R&D를 의지를 하면서 돈을 지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독립을 아예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잠깐 기사 본 다음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i 테크놀로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를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것 같긴 한데, 기사 보면서 간단하게 좀 체크할 부분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전부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SKI 테크놀로지가 2019년 분사 이후에도 모회사인 이 SK 이노베이션의 이 R&D를 의존을 해왔는데, SK 이노베이션 산하 이 환경과학기술원 여기에서 R&D 계약을 계속해서 맺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SKI 테크놀로지가 SK 이노베이션을 떠나서 이 올해부터는 R&D를 내재화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주도적인 R&D로 기술이 사업에 빠르게 적용이 되는 체제를 갖추겠다라는 보관인데, 다른 부분은 다 필요 없이 쭉 밑으로 내려서 보면은 SKI 테크놀로지가 이제 회사가 R&D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정도로 규모와 역량이 커진 상황이고, SKIT는 이 분사한 이듬해 매출 4,693억 원을 기록을 했고, 2021년도에는 6,038억 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6,495억 원으로 꾸준히 성장을 했다. 이 국내 증평공장과 청주공장 외에 이 중국이랑 폴란드 이쪽으로 이 분리막 생산 거점을 확대를 하면서 생산 능력이 2020년 말보다 연산 8억 6천만 미터 제곱에서 작년 말 15억 3천만 제곱미터로 커졌다. 이는 전 세계 네 번째로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SKI 테크놀로지가 R&D 내재화를 추진한 거는 기술력 확보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현재 화두가 되는 게 주행거리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 이 분리막 자체를 작게 만드는 이런 방막화 기술을 고도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기술력을 확보를 할 예정이고, 이 468의 원통형 배터리 등 이 새 폼팩터에 맞는 분리막 개발 경쟁도 치열해진 상황인 만큼 이 R&D 사업을 가져오면서 내재화를 하면서 그걸 빠르게 기술력을 녹여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능의 분리막이 깊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개발을 진행을 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주가에는 크게 영향은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하고 있던 이 R&D 개발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단지 좀 더 빠르게 그 기술력을 적용을 하기 위함이다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제가 아까 이 SKI 테크놀로지가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 시기는 11월 달이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냐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 IRA를 통해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던 기업들은 전부 이제 북미 진출을 한다라던가 북미 증설을 통한다라던가 이런 액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리막 기업은 그런 액션이 있지는 않았죠. 그런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왜냐면은 얘네 입장에서는 수익성 측면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물론 IRA를 폐지를 하진 못할 겁니다. 그러진 못할 거지만, 얘가 이제 당선이 되면은 내가 출근한 첫날에 백악관에 출근한 첫날에 IRA를 폐지를 하겠다 이런 소리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거를 리스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 측면에서도 우리가 굳이 선제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 북미 이 대선을 통해서 대선 이후에
우리가 결정을 진행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WCP를 설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북미 공장 건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좀 더 강한 수급이라던가 뭔가 외형 성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미국 대선 이후에 결정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11월 달에 있는 대선 이후부터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11월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11월일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여기 좀 보면은 북미의 정책적 어드밴티지는 기회이면서 부담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7일 날 이 UAW 파업 집회에서 백악관 탈환에 성공하면 이 취임청산 IRA를 폐지하겠다. 좀 미친놈이죠. 네. 네, 아무튼 그 규모 자체가 사실 크고,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주에서도 이미 진짜 나간 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회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산업부 쪽에서도 걱정하지 말라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가 또라이라도 이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다 라는 겁니다. 진짜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워낙. 네, 아무튼 무엇보다 대선 리스크가 가장 큰데, 아직까지 이 향방을 어떨지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에 고객사들인 이 배터리 기업들도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얘네들은 현재 사업을 확정짓지 않고 올 연말이 좀 지나서야지 이 북미 쪽 이슈를 좀 결정을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포트폴리오 추가 확대 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서 중장기 성반 기반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상 북미 진출은 필요합니다. 북미 진출은 저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북미에 대한 투자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의 투자를 진행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북미 얘기를 이제 했으니까 우리가 또 이 지지율을 또 봐야겠죠. 현재 이 트럼프랑 바이든의 지지율을 좀 살펴보면은, 원래는 최근까지 트럼프가 좀 앞서고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이든이 좀 밀렸는데, 최근에 이제 조 바이든 이 미국 대통령이 열세를 면치 못하다가 이번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경합주인 위스콘신주에서 1포인트 차이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기고, 미시간주에서는 45%로 이 트럼프와 동률, 그리고 이런 추세는 이제 애리조나, 그리고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펜실베니아주가 포함된 7개 경합주 가운데서 6곳에서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나온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지역에서 트럼프한테 밀렸는데, 지난달 7일 국정연설 이후에 공격적인 선거 캠페인으로 이제 태세 전환을 진행을 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바이든 쪽으로 좀 이렇게 기울면 기울수록 2차 전지 쪽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마음적으로는 저도 바이든을 응원은 하고는 있습니다. 트럼프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근데 이제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은 바이든이 이제 나이가 많다라는 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이 미국 분들이 어떤 분을 뽑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IRA에 좀 유리한 사람이 당선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정책적인 측면을 좀 표출을 하는
바이든이 오히려 우리 국내 그 2차 전지나 이쪽에 유리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치적 발언은 아닙니다. 저희 그 2차 전지 테마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바이든일 뿐인 거지 정치적 발언은 아니라는 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왜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정 증설을 통해서 외형 성장이 나오고 외형 성장이 나오면서 이런 캐파 증설과 함께 매출액도 증가가 되고 그리고 북미를 진출함으로써 원가 절감이라던가 뭔가 빠르게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 SK 하이테크놀로지가 최근까지 주가락에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 회복세를 좀 더 보이면서 조금씩 성장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주식은 100% 장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지만 그걸 위해서 대응이라는 게 존재하고 제가 그 부분까지 체크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변수가 생길 때마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제 영상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수정해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